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카드 영업에 대해서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1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카드 영업의 그 수당 구조라든가 그 영업 수당에 나오는 어떤 수준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카드 영업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카드 영업을 보통 사람들이 현재 지금 모집인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좀 약간 다르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례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카드 영업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특정 불특정한 어떤 그런 그 가망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방문해서 카드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고객의 니드를 파악한 다음에 그 적절한 카드를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 유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아주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일단 결정적으로 이게 내가 이렇게 어떤 바깥에서 이렇게 세일즈를 할 때 어떤 낯선 특정한 불특정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어떤 그런 세일즈를 전개할 만한 어떤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카드 회사의 모집인임을 밝히고 말을 걸려고 하면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손사래 치면서 거절을 하죠. 이게 아마 다른 영업들도 뭐 거의 뭐 같은 어떤 그런 경우를 많을 텐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혜택을 설명한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혜택을 설명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카드의 혜택을 고객이 먼저 인지하고 문의를 해왔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내가 그냥 불특정한 다수를 찾아가서 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마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인터넷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집전화 뭐 TV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가입을 하실 때 뭐 그 서비스 품질, 뭐 인터넷 속도 뭐 이런 걸 보고 가입을 하진 않잖아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얼마 주느냐, 캐시백, 페이백으로 얼마를 해주느냐, 이거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인터넷을 가입할 때 어떤 그런 기준일 텐데, 카드도 어느덧 그렇게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전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카드라는 게 어떤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혜택이라는 게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렇게 팍 체감할 만큼의 어떤 큰 혜택을 느끼는 거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모집인들이 고객들한테 일정 금액의 어떤 페이백을 약속을 하면서 유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사실은 불법 영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유치하면서 현금을 주면 안 된다 라는 게 딱 여신금융법에 이미 딱 그 카드 모집질서 규정에 딱 그 명시되어 있고요. 위반 시에 적발되면 벌금과 더불어서 그 해촉을 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아직 상당히 많은 그런 모집인들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도 카드 가입을 하면 돈을 준다라는 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집인이 방문을 해서 어떤 카드를 얘기할 때 첫 마디가 얼마 줄 거냐가 얘기 나오는 거죠. 얼마 줄 거냐,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왔던 사람은 얼마 준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으로 고객들이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 모집인들은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주는 돈의 액수도 점점 늘어났어요. 최근에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5만 원을 줬네, 3만 원을 줬네,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10만 원을 줬네, 12만 원을 줬네,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모집인이 그 카드 한 장을 유치해서 고객이 어떻게 많이 어느 그 요건에 맞게 써줘서 받는 그 수수료의 거의 반을
정도 이상이 모집 그 고객에게 그 불법 지원금 형태, 그러니까 캐시백 형태로 페이백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영업을 많이 합니다. 안 그런 사람보다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없는 사람은 이 카드 업계 들어와서 영업도 못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카드를 유치해서 발급수당 받고 고객이 1차월, 2차월, 3차월, 4차월 이용해주면서 이렇게 누적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데 고객한테 페이백 할 때는 그냥 앞단에 확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미리 줘놓고 나서 내가 일정 그걸 회수할 때까지 수수료로 다 회수할 때까지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 원 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 카드 영업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푸념들도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런 돈 주지 않는 영업을 하는 케이스에 있는 분들도 의외로 중간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경우일 거예요. 아주 그 독특한 자기만의 시장, 특별한 시장을 예를 들면 본인이 발굴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직군이나 대상들한테 맞는 아주 최상의 카드를 제시하면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캐시백을 하지 않고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처럼 돈을 주는 게 불법이지만 어쨌든 뭔가를 줘야지만 영업이 된다고 하면 돈을 주는 거는 가장 하수의 법칙이고 조금 이렇게 좀 더 좀 이렇게 나은 그런 수를 부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거래 조건에 성립되는 거잖아요. 카드 영업은 카드를 뭐 세일즈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서로 간의 거래 조건을 맞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고객이 나한테 카드를 가입을 해서 일정한 그런 조건에 맞게 써줘서 저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는 대가로 그 돈의 일부를 나도 줘 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하수의 그런 거라면, 모집인 쪽에서 반대로 그 사람에 맞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특전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 자영업자분들이 새로 오픈하면 그분들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쪽에 이렇게 그 가게 홍보를 제가 많이 해주는 대신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저한테는 어차피 사장님 쓰셔야 되는 어떤 그 사업자 신용카드를 저한테 발급해서 1년이면 1년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이 이게 단돈 10만 원 뭐 받는 것보다 저 사람이 그 대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홍보 마케팅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느끼면 아주 서로 만족을 하는 거죠. 반대로 저는 저의 어떤 그런 재능을 통해서 그거를 불법 영업을 하지 않고도 훨씬 효율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카드 영업에서 진정한 고수들이 쓰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의대생들만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간호조무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그 부동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안내하면서 받는 경우, 물론 그것도 그 디테일한 어떤 전략이 숨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과의 접촉, 어프로치가 영업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내 얘기를 한 10분만 들어주면 영업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10분 동안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어프로치를 해낼 수 있는 전략, 기획,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하수는 돈 줄게요, 10만 원 드릴게요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장님 지금 뭐 이런 좀 가게를 새로 오픈하셨는데 홍보가 필요할 텐데 제가 네이버에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 홍보를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라고서 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의 방법을 대단히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받는 남들에 비해서 그 영업 그 장수에 비해서 실제 실익이 더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막 캐시백을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 보니까 그 고객이 카파라치라고 하죠. 막 신고하는 경우도 막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그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뭐 바로 그냥 잘리고 나중에 벌금까지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맞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쓰는 방법 같은 경우는 벌금을 맞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도 뭐 해외 여행을 주로 하는 대상으로 해서 뭐 PP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새 뭐 이렇게 뭐 육아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젊은 그 여자 그 주부들에게 학원비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페이백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큰 카드를 학원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든가 뭐 아니면 사교육 기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뭐 저도 지금 요새 좀 관심을 갖는 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어떤 그 분들에게 그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 같은 거 연계해가지고 카드 영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 고수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카드 영업을 한번 해볼까라고 마음먹는 분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손자병법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뭐 전쟁을 하든 전투를 하든 이게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써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가 투자해서 얼마만큼을 벌겠다라는 플랜이 명확히 서서 그대로 한번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열심히 한다고 세일즈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카드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첫째,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될 거예요. 그럼 그 멘토가 만약에 당신을 멘티로 삼아서 이끌어 줄 때는 어떤 그런 노하우도 분명히 공유를 해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저한테 카드 영업을 배우고 싶다고 그동안 왔던 사람들한테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한테도 이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러한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당신이 분명히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런 기획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본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좋죠. 근데 물론 자기가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내가 무슨 협회에 무슨 장인데 내가 무슨 단체하고 뭐 500개 단체하고 연계돼 있어서 뭐 한 달에 카드를 1000장은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다 헛거예요. 영업은 되게 그 디테일하고 강론에 강해야지 총론에 강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창한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시장을 갖고 있다 하면서 막 오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대부분 들어보면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협회, 단체, 제휴, 어디서 밀어준다. 다 쓸모없는 거고요. 절대 영업을 누가 밀어주고 막 이렇게 개인한테 그렇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설령 어떤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체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밀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처신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내가 오늘 한 건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플랜, 그 강론이 있어야 돼요. 아주 그냥 디테일한 거. 그냥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오픈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맨날 알려줘봤자 자기 거 그대로 따라한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했던 그 시장을 확 흐려놓는 경우가 많거든. 그냥 진짜 막 흙탕물을 막 일으켜놔요. 그리고 이걸 여기저기 막 보안 유지가 안 돼서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노하우라는 게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큰 성과를 내는 노하우가 거창한 건 없어요. 알고 보면 작은 어떤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가 몇 배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영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카드뿐이 아니고 다른 영업 모든 걸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픈을 할 건데요. 저도 아직 유튜브 초기라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고요. 또 더 이렇게 좋은 그 정보를 자꾸 노력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